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은 한국폴리텍 남인천 캠퍼스에 와 있습니다. 폴리텍이 뭐냐 모르시죠? 폴리텍이란 고용노동부 산하의 기술대학입니다. 전국에 34개 캠퍼스가 있고요. 고교를 졸업하고 곧장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대학을 졸업하고 오는 사람도 있고, 대학 졸업하고 일하다 오는 사람도 있고, 중년 그 이모작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기술을 가르쳐서 세상에 다시 내보내는 그런 기술 대학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아주 특수한 특수 용접을 가르치시는 특별한 분을, 여성분을 만나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희 폴리텍에 와 있습니다. 폴리텍의 특수용접과에 와 있는데 그 학과장이신 박은혜 교수님 만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소개 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한국폴리텍대학 남인천 캠퍼스 특수용접과 박은혜입니다. 우리 박 학과장님은 고용노동부에서 발행하는 기능장이시죠, 그죠? 네. 그러니까 보통 그 현장 경력이 몇 년? 10년 이상. 10년 네. 이상의 그 기능을 충분히 익힌 사람에게 고용노동부에서. 근데 우리가 딱 느끼기에 용접은 아저씨들이 하는 거 아니야? 이 목소리 걸걸하신 아저씨들이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용접을 배울 생각을 하셨어요? 저는 정말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배우게 됐어요. 가정형편이 어려워도 우리 보통 뭐 그 여성들이 많이 하는 제조업도 있고 사무직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격리 보조로 들어갔다가 아무리 열심히 일했는들 은행밖에 안 다녔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러고 나서 나와서 보니까 저 언니는 도면 한 장 그렸는데 나보다 2배 이상 금액을 받고 있고, 그래서 그때의 기술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때 대표님한테 찾아가서 기술을 배우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기술을 가진 여성분을 보고 네. 그때 당시엔 캐드도 꽤 멋있는 직업이었죠. 그쵸. 한 20년 전에 네. 캐드 엄청났죠. 근데 그 용접을 그때 어디서 배우셨어요? 그래서 저는 현장에 들어가서 배웠어요. 저는 현장에서 원래는 도시가스 시공관리자로 해서 도면부터 설계, 그 차업을 구하는 걸부터 배워가지고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럼 내가 만든 도면을 소장님하고 같이 가서 현장에서 직접 설치를 해야 되는데 공사 기간이 너무 급하니까 그때 용접인지도 모르고 아저씨가 빨리 와서 이것 좀 하라고 해서 시작한 게 용접이에요. 근데 얼마 전에 그 조선일보인가에 여성 그 졸업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기사가 났어요. 그것도 뭐 사무직에 있던 친구, 뭐 음악하던 친구, 뭐 여성들이, 이 학생들이 폴리텍에 와서 용접을 배울 때는 다 우리 학과장님처럼 그런 친구들이요. 기술을 가지고 살겠다 이런 친구들. 목표가 뚜렷한 친구들만 저희가 사실은 뽑아요. 여기 오는 게 아무나 와갖고는 사실 버틸 수 있는 그런 그 부분은 아니고요. 왜요? 체력적으로 엄청 힘들어요. 한여름에 가죽 옷을 입고 그냥 입고만 있어도 땀을 흘리는데 용접까지 하려고 하면. 근데 다들 현장에 있다가 해외에 있다가 본인이 뭔가 이거 기술이 아니면 안 되겠다. 특히 여성들은 자기가 목적이 뚜렷한 애들이 오는 부분들이어서. 근데 그 대신에 그 아저씨들 중심의 현장 문화에 대한 겁은 별로 없어요, 여학생들이? 예, 감사하게. 감사하게 딱 목표가 딱 본인들이 뚜렷하니까 이거 자기네들이 다 조사를 하고 목표가 뚜렷하고 먼저 또 선행했던 사람들이 있으니까 자기는 꼭 이걸 배워서 마지막엔 해외도 나가고 싶다라는 목표를 갖고 있어요. 우리 선생님은 그때 한참 배우실 때는 굉장히 주변의 아저씨들하고 마찰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때는 거의 처음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는 현장에 여자가 가는 것만으로도 소금 뿌리던 시절이잖아요. 재수없다고 그때 미신 한창 있어서 그때 현장에 아줌마들이 없었어요. 소금 뿌리고 막. 내가 20대 초반에 있는 애가 왔다 갔다 거리니까 그땐 조금 많이 힘들었죠. 아저씨들한테 구박도 많이 받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아예 용접공으로 갔으면 아마 못 버텨냈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제가 설계하는 자로서 진행하고서 병행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지 않았을까 봐요. 근데 어떻게 버티셨어요 그때? 근데 저는 정말 현장 일이 딱이었어요. 그냥 일 끝나고 아저씨랑 싸워도
일 끝나고 다 끝나고 나서 막걸리 한 잔 먹는 게 순대 한 점에 막걸리 한 잔 먹는 게 너무너무 좋았던 네, 그 정말 그냥 즐겁게 눈물도 많이 흘렸지만 이 현장은 뒤끝이 없어요. 이게 너무 그 새로운 여성 향이에요, 지금. 이 학과장님께서 지금 말씀이 본인이 그냥 현장 스타일이다. 네, 저는 아저씨들하고 싸우면서 일을 해도 끝나고 막걸리하고 순대 한 점 먹으면 다 날라갔다. 참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들이 들으시면 놀랄 만한 말씀을 지금 하시는데, 근데 지금 오는 여학생들은 그때는 우리 학과장님 같은 분이 굉장히 드물었겠지만 요즘에는 그런 그 여학생들이 많아요. 예, 지금 너무 감사하게 제가 이제 첫 발을 띈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정말 고맙게도 매체도 많이 움직여 주셨고, 그리고 정부도 뿌리산업이나 이런 쪽에다가도 되게 치중을 많이 두셔서 지금 다른 학생들, 지금 여학생들이 왔을 때에 이제 선행길이 있으니까 따라가기만 하면 되니까 많이 좋아지는 편이죠. 안녕하세요. 안 힘드세요? 지금 그 막쇠를 다루시는데 안 힘들어요? 네, 재밌어요. 재밌어요? 네. 이거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고. 일단은 남자들 많은 직업군인데 여자가 한다는 것도 좀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겁 안 나요? 저 험악한 아저씨들 많을 것 같은데 겁 안 나요? 그런 건 겁이 안 나는데요. 용접하는 불꽃이 너무 이쁘고 그래가지고 그래요? 졸업한 언니들이 잘 적응하고 있다고 들려요? 네. 얘기 많이 해주세요. 그래요. 용접 배울 생각을 어떻게 하셨어요? 이제 영업일은 아무래도 저는 사무직이었는데 사무직은 또 올해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사람이 기술을 배워야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무직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고 기술은 딱 내가 쥐고 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용접 배운다 했더니 엄마가 뭐래요? 처음에는 좀 놀라셨죠. 아무래도 또 용접이라는 게 좀 힘들고 여자들도 많이 안 하는 쪽이잖아요. 근데 와서 보니까 어때요? 너무 재밌어요. 재밌어요? 네. 저도 여기 와서 아예 처음 해보는 건데 재밌더라고요. 이게. 지금 저 아까 도훈 네. 씨가 그랬잖아요. 현장에서 시설관리팀에서 일을 많이 해보니까 네. 기술의 중요성을 느꼈다 그랬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떨 때 느끼셨어요? 예를 들어서 뭐 보일러나 냉동 공조 같은 배관 들어가는 일에서 다 용접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깔리고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제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크게 걱정이 없겠구나 싶어서. 이렇게 용접이라는 게 어디서나 쓰일 수 있는 기술이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꼭 한국만이 아니어도 외국으로도 저희 한국의 이제 용접사분들이 손기술이 좋으시니까 많이 나가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또 많은 걸 배워서 또 나가보고 싶습니다. 내 기술 하나 들고 세계 곳곳을 누비겠다? 네, 사우디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호주도 그렇고, 되게 많은 용접사분들이 가 계시고, 또, 많이 또 이끌어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아까 그 안에서 인터뷰했더니 학생들이 여기서 1년 기술을 배우고 나가서 굉장히 그 소득도 많이 확보할 수 있고, 그리고 이 기술을 가지고 여러 군데 진출할 수 있을 거다라는 희망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 희망을 대충 채워주고 계시다고 느끼세요? 선생님 입장에서? 저는 저는 이제 학생들하고 제일 많이 하는 게 소통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 학생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그리고 성향이 어떤 거를 파악을 해서 회사와 매칭이 되는 게 딱 얘는 여기가 맞겠다라는 매칭이 들어가서 1대1 관리가 들어가는 부분들인 거죠. 근데 보통 용접공이라고 하면 폴리텍 졸업하고 간 용접공도 너무 저임금에 너무 강도가 높은 노동 때문에 못 해먹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보시기에는? 그러니까 그게 제 경력인 것 같아요. 바닥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이러면은 여학생들한테 안 맞는 부분이 있을 거고, 이러면은 남학생이라도 조금 피해야겠다라는 부분들이 서잖아요. 전 절대 취업할 때 혼자 보내질 않아요. 제가 혼자 가서 늘 외로웠고, 어디 나라님 없는 데서 욕해도 어디서가 할 상대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일이 힘든 거는 버틸 수 있지만 외로움은 버티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2명 이상을 보내고요. 그리고 학생하고 얘기할 때 제가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가서 본인들이 선택하게 만드는 거죠. 한 군데가 아니라 2-3군데를 면접을 보게끔 하고. 그러니까 취업 상담을 굉장히 본격적으로 많이 해요. 하신다는 예, 거죠. 여기가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학비를 받지 않고 1년 동안 기술을 가르쳐서 보통 보내는 영역이
반도체 회사나 반도체 회사나 조선소나, 조선소나. 아니면 생산 쪽 그 제조 쪽에 들어가는 부분들인 거죠. 가서 어때요? 저 아이들이 잘 버텨요? 이때까지 졸업생들이? 제가 해야지. 이 전에 있는 여학생도 제가 취업을 시켰는데 아직도 있습니다. 여학생들도 잘 버티고요. 네,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그거는 뭐, 매칭이죠. 매칭이 잘 되는 예. 여학생들도 가서 잘 적응할 수 있는 곳을 선생님이 눈에 불을 켜고 찾아서 보내고 계신다는 거죠? 예. 근데 그러면 선생님도 그렇고 선생님도 참 옛날 20, 30년 전에 대찬 여자였을 거고 그렇죠. 지금 세상이 변했다고 해도 여기 아까 보니까 여학생들도 굉장히 얌전하고 예쁜 여학생들이 막 용접공이 되겠다고 지금 이렇게 보고 쓰고 이제 남녀 간의 이런 그 뭐랄까요 성별 차이. 직업의 장벽이 거의 무너진 것 같아요. 그죠? 지금 이제 다 무너졌다고는 솔직히 할 수는 없지만 점점 무너져 가고 있고요. 근데 선생님, 근데 요즘에 이제 사회적으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이제 전통적으로 남자들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영역으로 막 넘어오고 있는 걸 보고, 그러면 여성이랑 남성이랑 그렇게 차이가 없으면 뭐 회사 숙직도 여자도 하고, 뭐 군대도 여성도 가고 이런 얘기들 지금 많이 해요. 선생님 네.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장벽을 제일 먼저 넘은 여성이잖아요. 군대 가죠. 저는 군대 가라면 갈 것 같아요. 지금 여학생들하고도 이제 저희 얘기하는 부분에서 여학생들은 군대 가는 건 전 군대 가라면 갈 거예요. 똑같이만 평등하게만 해준다면. 지금 여기 온 학생들 중에 하나는 모 기업에 같이 붙어갖고 들어갔는데 똑같은 조건에 똑같이 면접 보고 똑같이 들어갔는데도 자기는 이 남학생보다 페이가 나중에 보니까 적은 걸 알고 나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회사에서 숙직하고 이러는 거는 똑같이 페이나 근로 조건을 평등하게만 해주면 숙직도 당연히 같이 그렇죠. 한다. 예, 지금 굉장히 그 뚜렷한 철학을 갖고 네. 계시네요. 근데 선생님한테 배우는 여학생들도 그런 그렇죠. 마음 자세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죠. 하라면 할 거다. 까라면 까라. 하라면 하는 거 정당하게 주면 나도 보수받고 정당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 MZ세대된 거야. 투명하고 그 보수나 이런 것들이 다 교반이 된다면 군대도 갈 수 있다라고 다 보고 있죠. 아유, 멋지네요. 세상이 진짜 많이 변했네요. 많이 변했어요. 근데 제가 그 여학생들 용접과에 온 친구들 저 기사를 봤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굉장히 열심히 배우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취업에 성공한 친구들이었지만 이게 여러 직업을 전전했던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직업을 전전하는데 잘 안 맞았던 거지. 그러면 이 용접도 그냥 그 중에 하나일 가능성도 있겠다 이런 느낌이 그쵸. 제가 좀 들었었어요. 근데 선생님 보시기에는 여기 온 친구들 대부분이 용접에서 뭔가 그 영혼의 매칭을 느끼는 친구들 비중이 그래도 높아요? 저희가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요? 사실은 오는 부분에서는 이제 이게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오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자존감도 조금 더 세워주고요. 얘네들이 이제 어떻게 될 거라는 것도 알려주고요. 다양한 직무 교육들을 하면서 이게 용접이 늑대줄 수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늑대일 수도 있지만 그러면 이쪽 분야도 있어라고 이렇게 매칭을 시켜주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근데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 기술을 가르치는 폴리텍 대학이지만 굉장히 그 인생 상담을 같이 해주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취업 상담이라는 게 사실은 그 나중에 취직했을 때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미리 얘기를 해주고 그쵸. 그것을 견디는 것에 대해서 미리 정보도 주고 마음 자세도 가르치고 그렇죠.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는 아마 회사 사장님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들 입장에서 우리 졸업생들을 내보냈을 때 아직도 이런 일들이 있더라. 이런 것들은 사장님들도 좀 알고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 선생님 입장에서 이런 일들 한번 쭉 읊어주시죠. 대부분 여학생들이 하게 되면 얘네들이 용접을 얼마나 하겠어? 뭐 얼마나 버티겠어? 이렇게 편견을 갖고 계시는데 그건 남학생도 마찬가지거든요. 남학생도 얘네들이 배울 때까지 얼마큼 있냐라는 건데 거기에 대한 편견은 안 가졌으면 좋겠고요. 여학생들이 훨씬 더 용접 잘하고 어쩌면은 지금 자동화돼 가고 있는 부분에서 더 섬세함이 필요할 부분이 있는 건데 TO에 한정을 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게 여자들을 안 뽑는 이유가 탈의실이나 뭔지 이런 것들 별개로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정부에서 조금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제안이세요. 여성을 고용하기 위한 시설 투자는 정부에서 좀 도와주는 게 좋겠다. 그렇죠. 굉장히 좋은 제안이세요. 밖에서 기술을 배울까 이렇게 망설이는 뭐 여성도 좋고 남성도 좋고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신체가 건강하고 정신만 건강하시다고 한다면 늦지 않아서 지금 바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늦지 않았다는 건 몇 살을 상정하고 계신 거예요?
저희가 신중년 전문 기술 다 있거든요. 네. 몇 살이라고 하기보다는 50대 미만? 그러니까 50만 안 됐으면 지금 언제라도 오셔서 1년짜리 폴리텍에 등록하시고 기술을 배우십시오. 네. 맞아요? 40대 이상은 4개월짜리고요. 40대 미만은 1년짜리 과정을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 배우면 뭐가 좋아지나요, 선생님? 두려움이 없어져요. 이거 있잖아요. 나이가 먹고 나서 내가 여기서 잘릴까봐 걱정하시고, 그리고 노후에 뭐 하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기술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땅으로 나가지 뭐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노후에 겁날 것도 없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저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떡볶이 장사하면 되겠다라는, 네. 그렇죠. 우리 주부들은 음식을 할 줄 아니까 내가 우리 식구 위해서 두려울 게 없는 부분들인 거잖아요. 나라는 아줌마가 지켜야 돼요. 나라는 아줌마가. 그래도 어떻게 여자가 용접을 해 하고 망설이는 여성이 있다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한번 해보세요. 재밌어요. 부부싸움 하시거나 연인과 싸움했을 때 이 용접의 소리를 느끼면서 다 잊어버려요. 단순 작업이기도 한데. 근데 그거 아세요? 용접이 처음엔 단순 작업이지만 하면 할수록 더 기량이 요해지는 거가 기술이라는 거. 지금 저기 열린 김에 우리 중견기업 이상 저 아시는 분들 여학생들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성공적이게 그리고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군대도 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죠? 한번 지원 팍팍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사무실 보조 경리로 시작하셔서 기술을 배워서 인생을 바꾸겠다 결심하시고 평생을 정말 그 아저씨 중심의 근로 현장에서 기술을 익히시고 지금은 또 아이들을 가르치고 계신 그리고 열심히 취업 상담을 하고 계신 박은혜 교수님하고 얘기 나눠봤어요. 소통과 공감을 지향하는 이니스TV, 오늘은 편견을 넘어서 각자가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남성과 여성 모두를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동네방네 화이팅!